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자, 8월 10일 오늘 옵션 만기가 지난 목요일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도 끝이 났고 시장은 다시 가야 할 방향타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8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다수 업종군들이 조정을 그치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불안한 이야기들도 엄습하고 또 초과 조정도 주는 구간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대안이 만들어지가 급등주도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것 같고,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 좋고, 내가 준비한 섹터가, 등락은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을 만나죠. 지난 7월까지, 보여준 이런 2차 전지라든지, AI 반도체 핵심주들,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이후에 시세가 크게 발산하고 가격 매력을 2차 전지는 상승 반응은 화요일날 급등이 한번 나왔죠. 나왔는데 연속성을 지닌 종목군들이 쭉 압축돼 버리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영상을 보여드린 내용이 예측한 것이 거의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일정 기간의 휴식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휴식기 때 지난 7월 달에 워낙 우리 롱숏 펀드가 큰 왜곡을 보여줘 가지고 저 하단에 싱싱한데도 지금 완전 반죽여 놨던 업종군들이 지금 호재를 만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급등으로 가버립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지수가 조금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보셨을 거예요. 어제 제약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셨고, 이미 지난 주말 방송을 통해서 한미약품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제가 대표주 두 놈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공개를 해드렸는데, 실은 한미약품 초강세 마감이 되죠. 지금 비만 치료제 부각이 되었고요. 오늘은 보니까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 소식을 지금 방침이다. 이제 공식적 발표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방침을 정하고 나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호텔, 화장품, 유통 이런 중국 소비재들이 대거 급등했어요. 그것도 대형주가.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은 이제 그동안에 완전히 지금 소외된 업종군들 중에서 내용이 장착이 되면은 수익률 게임을 가격 매력 기반이 있기 때문에 펼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찾아오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좀 휴식기를 취하고 매물 소화기를 또 취하고 가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재편되고, 내일 이제 만기 후에 시장은 또 다시 제가 재편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늦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저도 시장은 또 재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옵션 만기 전까지 장은 좀 휴식을 취했죠. 어제 지수는 한번 붙었죠. 붙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나스닥 기술주들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한 번 더 받았죠. 한 1%대. 미국도 오늘 새벽에 마감된 모양을 보면은 거의 마지막까지 안 빠졌던 주도주가 맨 마지막에 빠지는 형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4%대 급냉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 방향이 다릅니다.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조정연동 주가는 출발은 낮게 출발했는데 오늘 실은, 하지만은 추이를 보면은 지금 양시장은 보합급 마감되죠. 코스닥은 강보합, 그리고 코스피는 약보합.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 장 여기서 안 부러진다는 뜻이에요. 장은 8월에 쌍봉이 어쩌고저쩌고 본격 조정기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다리는 대표주자들의 호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여기서 더 이상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화요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은 저 예상과 빗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이 실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퉁 하고 자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전장에 딱 물량을 받아서 고개를 오후장에 돌리더라. 지수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 전까지 외국인들이 여하튼 간에 지금 선물 풋 포지션을
극대화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 오늘 뭐 7,000계약까지 다시 순매도했죠. 저 매도 포지션 취한 선물 누적 가지고 있는 비중 지금 3만 계약이 넘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에 조금 이제 미국 시장도 방향타가 맞아지고 우리 시장도 지금 이번 주 저점을 다들 다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딱 찍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 베팅 붙이면은 저 선물의 환매수 덕분에 오히려 인덱스가 급등하는 시간이 빠르면 내일 금요일 바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찾아오지 않을까. 예, 그걸 딱 뭐 며칠이라고 제가 말하기 힘든데 금월 중에 어떤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있어 보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대비돼서 지금 잘 나가는 조정 지수 휴식기의 대한형하고 하단 바닥을 다지는 핵심 주자, 대표적으로 HBM 반도체 핵심 주들, 이번 조정은 결정적으로 박앤세일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판단컨대는 박앤세일 할 때 네, 차익이 돌아오는 자산이나 고가 매도한 자산을 활용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네, 대응하시면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구간이에요. 이번 주는 지수 휴식기에 바이오 제약의 급등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제약 바이오도 이번에 결코 만만치 않은 시세였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죠. 네, 하나하나 잠시 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2차 전지주들은 제가 뭐 지난 1월 영상에도 한 차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잡아야 된다. 박스권은 나올 거다. 다만 이제 그들이 이제 완전 주도주가 되고 또 다시 뭐 2차 전지가 전면 나서면서 다른 업종을 죽여버리던 그런 장은 제가 나오기 힘들다 했죠. 이제는 하나의 섹터예요. 2차 전지도. 하나의 섹터에서 업앤다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차 전지도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HBM 반도체 핵심주들은 오늘 엔비디아 덕분에 실은 뭐 한 번 더 저점을 만나가지고 변동성 조정이 있었는데, 근데 종가건방의 에이스들은 대부분 다 낙폭을 좁히고 돌리죠. 마이너들이 빠진 거예요, 오늘. 이 반도체 핵심도 HBM 핵심은 오늘 낙폭을 1% 내로 다 좁혔어요. 근데 마이너들은 오늘 하락폭을 키우죠. 그게 메이저와 마이너의 주식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 오늘 엔비디아 4.5% 급락에 매우 선방한 겁니다. 하이닉스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판단합시다. 자, 지금 이제 보는 차트는 코스피예요. 찍어 누르고 눌러서 오늘 화요일도 한 번 더 찍어 누르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2570. 그러니까 화요일이 저점을 찍은 거예요, 지수가. 그리고 수요일 1%대 강세당하면 오늘은 미국이 자빠졌는데 나스닥이 우리는 0.14로 딱 버티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 선물 매도하고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긍정이고, 네, 우리 시장의 지금 대표 주자를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제가 68,000 아래 7,000대는 위기 아니고 기회가 올 겁니다. 당장 삼성전자부터 바로 배팅을 탁 한다 이건 단정할 필요 없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우량주를 선호하고 대형주를 선호한 분들은 이번에 68,000 아래로 미끄러져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도 한번 사면은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8월 중순 넘어 하순에 삼성전자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정황을 파악해보면 삼성전자도 호재가 있어요. 다만 핸디캡이 뭐죠?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D램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예,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일단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삼성전자 6만원대 사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고요. 네,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시간이 왔을 때 제가 보기에 8월 하순에서 9월로 내가 보고 있어요. D램 가격의 바닥을 빨리 찾게 만드는 계기는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AI 구동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메모리의 수요가 필요하고 그 메모리를 직접 한 반도체가 HBM이죠. 결론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을 먼저 이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3분기 중에 빠르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만기 후에 삼성전자의 흐름은 내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7만원 밑에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네, 그렇게 보고 지금 SK하이닉스 보세요. HBM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오늘 뭐 반도체 본 김에 HBM 반도체까지 쭉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의 하이닉스의 모양은 매우 드라마틱하다고 내가 표현하고 싶네요.
네,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은 아침에 제가 딱 보니까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 이렇게 빠졌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졌죠? 네. 끝까지 안 빠지다가 마지막에 주도주가 빠지는 형상인 것 같아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지금 440, 50% 하다가 지금 오늘 종가가 420불대 맞췄죠? 425불. 420불 밑에 410불에 10불대 3개월 평균가가 만나는 저 자리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 같은데요.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2분기 후에 상반기 이후에 내년 후내년까지 가장 잘 나갈 반도체 회사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저대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네, 미국도 뭐 오늘 저녁에 CPI 지표가 발표가 있죠. 지난달에 3%였습니다. CPI는 완전히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국제 유가가 좀 반등하죠. 감산 효과로. 그래서 한 3.3 정도 예상된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늘어지니까 LI하고 이제 뒤늦게 한번 잡아들여 가는 거죠. 저는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찍어주세요. 엔비디아 하세요. 테슬라는 제 지금 좀 거품이 많다 했죠. 모델 Y 지금 판매 증가율은 조금 제가 오인됐고요. 네, 지금 사실은 뭐 제가 충전 플랫폼하고 제가 숏 카바링 효과 때문에 주가가 갔던가요? 네, 당연히 저는 엔비디아를 선택시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어드밴스 테크 달리는 엔비디아가 우선이고요. 뭐 잠깐 미국을 봤습니다. 근데 다우도 예, 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날 트렌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또 지금 금불내 방송이 또 일어났네요. 한원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태풍 경고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번 태풍은 네, 강한 바람과 1, 20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각 세대에서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강한 바람으로 인한 창문 네, 태풍 경고를 대신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저분이 하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 세대에서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안 하다가 오늘은 또 제가 방송하는 줄 알고 하네요. 제가 있는 이 사무동에서 나오는 금물레 방송입니다. 예, 그래요. 자, 지금 모두 삼성전자 반도체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고, 자, 지금 대형주보다는 제가 중가 큰 핵심주를 봐야 된다 했는데, 일단 그 전에 삼성전기도 이 정도면은 지난달에 공급 계약 이슈로 16만 5천 원 갔다가 지난 일주일 반 2주가량 충분히 저점을 다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국 소비재 갈 때 저 뭐 여행주가 가는 게 아니고 호텔 신라가 급등하는 주도하는 모습 보셨죠? 마찬가지예요. IT가 갈 때 어쩌면 대형주 한두 놈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번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 3인 종목을 지난번에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 4.5% 급락한 시가에 얼마까지 떨어졌죠? 4만 5천 원 이하까지 내려왔었어요.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한미반도체는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가격 매력이 너무 좋다고 안 떨어졌는데, 이게 4만 5천 원을 위협하는 순간이 다가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날 적극적인 매입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공개 추천주입니다. 네, 공개 추천주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한미반도체 중요한 이슈가 어제 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뭐 호재가 어제처럼 안 보이지. 지금 어떤 이야기가 한미반도체에서 나왔냐 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12단 HBC TC 본드 하이닉스 통해 엔비디아 납품 부각된다. 요 소식이 나왔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이 H100.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제 양산 체제 해가지고 지금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12단짜리 H100의 하이닉스를 통해 가지고, 역시 지금 12단이 있었다는 거 이 안에, 그죠? 12단이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안에 H100에 본격적으로 납품이 하이닉스를 하는데 한미반도체밖에 할 기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점이죠. 저는
같은 값이면은 어떤 투자를 할 때 과점 기업을 좋아합니다. 독과점은 우리나라 거의 없다 봐야 되죠. 근데 실은 이 회사밖에 안 돼요. 하이브리드,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TCB 공정은 한미반도체가 다 담당하는 거죠. 12단을 연결하고 홀링하고 회로를 연결하고 주요한 부위를 깎아주고 네 지금 마킹하고 이런 기술을 절대 작은 기술 아니죠. 요게 적용이 된다는 거는 한미반도체는 내년에 이 HBM 반도체 덕분에 졸제 시장이 디비져 가지고 매출이 이 부분 5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비주의 대장 중에 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게 빠지는 거예요. 네, 가장 적게 빠진다. 그래서 아마 이 빅이슈 N수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이번 한미반도체 조정을 이용해서 한미반도체는 아마 이수 페타시스나 많이 사셨을 거라 봅니다. 한 번 더 기회 줄 때 잘 해놓으세요. 2차 전지랑 반도체의 차이가 뭐라고요? 2차 전지는 큰 두 마디가 상승 3파 나오고 예, 뭐 유튜브 중장기 투자자는 지금도 뭐 좋게 부르는데 예, 박스권은 나오는데 이제 주도주가 아니라 했어요. 박스권만 노리는 전략이고 비중도 지난 우리 5, 6월달 비중보다는 쑥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 들은 말은 소수견이죠. 지난주까지 다수는 뭐 2차 전지 역시 2차 전지 뭐 8월까지 고고했는데 지금 헤매고 있죠. 소수 말고 이제 수익률이 이제 비슷해지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이래 됩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거야 지금. 장비는 제가 딱 공식적으로 두 놈만 제가 추천을 합니다. 얘랑 이오 테크닉스, 그루빙과 다이싱 이 다 절단 잘라내는 거죠.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중요 부위 절단 잘라내고 레이저 마킹하는 건데 한미 반도체가 가는 실과 바늘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미 반도체가 바늘이면 얘는 실이야. 공정이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이것도 이제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한 장비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요. 제가 후순위 하지 말아야죠. 후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얼마 떨어졌고 6.9% 떨어지죠. 이제 반등주고. 후순위는 초과 조정 줄 때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선순위하고 대장과 부대장의 차이를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에게 펀더멘탈 강의하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후순위는 적당하게 지난번에 우리 수익 챙겼죠. 지난달에. 챙기고 관전. 초과 조정 주면은 매수. 오늘은 이제 매수해도 되는 자리에 왔지. 근데 선순위, 후순위하고 차이는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차트를 보면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느끼세요. 그죠? 2등이 2오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저게 먼저 이수페타시스 한번 봅시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렇게 보면은 끝났네. 끝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은 그해 대장주 시장이 만들어주는 대장주 2015년도는 한미약품 최고 시세 그게 20배 났고요. 2015, 16도 화장품주 코스맥스 한국 컬마 아모레지 8배 10배 났고 큰 파동을 그래요. 2017년도는 반도체도 움직였으나 신라젠 실전에서 제가 1, 2만 대 출발해가지고 10만원, 14만원 가는 구경시키고 그 외에 신라젠은 한 번도 내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 해에 최고로 큰 시세가 나는 파동. 2018년도 남북 경협시대의 현대 엘리베이터. 2020년 넘어와가지고 시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큰 파동 만들어지고 중간에 한번 접어줄 때 10주 라인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의 10주를 일시적으로 위협은 하나 이때 조정을 짧게 맞추고 갈 때도 있고 조금 늘어져가 시간적으로 끌 때도 있어요. 한 1, 2주 정도 딱 붙들어놓고 총 조정 기간을 3, 4주 정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핵심 주자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내년에 5배 이상 성장하면 이는 5배 이상 성장하면 유력한 거죠. 최근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저도 추천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보니까요. 요 3만원 오늘 잠깐 위협받았죠. 엔비디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한 그대로 실전에서도 3만원 이어받는 가격은 적극적 제가 매수를 권유했고, 한미반도체도 45,000원 이하는 적극적으로 해라. 어설픈 종목 과감하게 팔더라도 이거 사라 했습니다. 현금을 써라 했거든요. 이 결과물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전략들을 실전에서 그대로 한번 이행해 봤습니다. 뭐 거래량이 풍부하니까 뭐 다 같이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결과가 뭐 당장 뭐 뿅 하고 가야 급등 주고 뭐 전문가고 당장 뿅 가지 않으면은 네 싸구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구조적 성장이 확실하다면은 저가 줄 때 사서 모아가면서 2차 전지 투자하듯이 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요 조정 마치면 저는 중기 상승 3파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단기는 누가 주도합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한미약품. 비만 주초에 마이너스 주다가 그죠? 월반은 삐리삐리했죠. 바로 갈라 하다가 밀리고. 근데 비만 치료제 지금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 시장 상당히 큽니다. 대사 치료제, 비만 치료제. 지금 심장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대형주는 한미약품이 그냥 28, 29에서 33만 원대까지. 내일 지수가 세게 나오면은 요건 조정 주고 이제 갈 거고, 지수가 세게 안 나오면 또 들어가고 싶어 할걸요. 이번에 바이오주도 지금 간택된 종목은 제대로 터졌습니다. 실은 펩트론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공개는 안 해드렸는데, 여기에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약효 효능을 한 달 이상 지속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 약물이죠. 요거 이제 뭐 비만 치료제에 적용하려고 한다 소식이 이렇게 올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더 이상 금비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신약 관련 중에서는 보로노이가 기전이 우수한 기전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뭐 다 터졌잖아요. 이번 하여튼 만기 전에 굴림했던 주가들은 이제 만기 후에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전. 다만 가진 자들은 해피했고, 가장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하나 하더라도 주초 얼마까지 줬죠? 6만 5, 6천원까지 다 줬잖아요. 6만 6천원대까지. 오늘 7만 1,500까지 갔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단발은 아니고요. 등락을 주더라도 이거는 이제 큰 방향은 상승입니다. 네. 또 뭐 7만 원대 갔다가 또 매물 소환 하는데 큰 방향은 하반기 상승으로 내보고 있어요. 네, 바이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네, 보여드리고, 오늘 소비재가 대거 급등했는데 중국이 뭐 허용 방침에 실은 소비재 중에서 중국 친구들 실은 서울 시내 관광에 들어오면은 딱 가는 곳이 뭐 명동하고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남대문 시장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버스가 지금 압구정역에 쫙 되어가지고 압구정역에서 뭐 하죠? 피부 미용, 뷰티 관광하러 온단 말이에요. 뷰티 관광하러 올 때 제일 많이 맞는 게 보톡스예요. 메디톡스, 제가 이제 축 쉬었죠. 요게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가 났던 거예요. 좀 나올 것 같아요. 시세가 좀 더. 그래갖고. 자, 여기 케어젠이 어제 22만원대까지 급등하다가 네,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24일날 재개가 되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중간에 시세 아닌갑다 버린 사람도 있고, 제가 CFT 계좌 영향 때문에 초과 조정이니까 20만원 위협하는 자리는 기회다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 10% 비중 투자하신 분들은 24일 거래 제거되고 충분히 수익 연결은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왔더라, 그죠? 그걸 좀 제가 의아했는데, 제가 뭐 자세한 내막을 보니까 2분기에 미국 현지에서 뭐 인증 절차 문제 때문에 잠깐 케어젠에 지금 프로지스테롤이 판매가 잠깐 중단이 됐다고 하네요. 네, 이 문제 전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티몰에 지금 입점돼가 그 결과물이 나올 시간이 이제 3분기, 4분기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실망했다고 물량이 나오는데 뉴스 보면은 대표이사가 10억 원을 샀다잖아요. 그 회사 내용은 대표이사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2분기 중에 지금 이게 해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대규모 인력 채용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왜 뽑을까요? 사회 헌납하려고? 기업은 목적이 있겠죠. 네,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채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정비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용 떨어낸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뭐 배출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죠. 3분기 후에 괜찮아진다. 이제 4만 이게 600원에 거래가 재개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거래 재개되고 충분히 수익내고 나올 수 있는 시세일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는 소위 말해가지고 약간 핸디캡을 줬던 기간인 거죠. 네, 근데 핸디캡이 벗어나면 주가는 레벨업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는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오늘 이순위들은 보니까 반도체도 뒤늦게 HPSP나 이런, 지금 이제 SNS 같은 주가들 보니까 뒤늦게 좀 제법 많이 뺐습니다. 반도체 시간이 중순에서 하순 찾아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하려면은 이번 파스는 리튬인데, 자, 이제 내일 에코프로가 이제 드디어 8월 11일이 왔네요. 그날은 또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뭡니까? 내일 이제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급냉 다음에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지난 월요일 급락할 때, 뭐, 저도 실전에서 100만원 초입에 매입을 오래간만에 독려해가지고 했다 했죠. 오늘 뭐 118만원까지 가서 뭐 당연히 수익은 실전 났고요. 120만원에서 확장파가 나오려면은 MS 지수 편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소식으로 강세가 확장된다면은 저는 그 시점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8월 9일간 사이에 좀 잘 파시는 것이 일단은 좋겠다. 박스권 상단은 확인하자는 거죠. 에코프로는 기회를 주죠. 네, 기회를 줍니다. 참고로 내일 MSCI 지수 편입 후보에 코스닥에 최근에 휴식 취하고 있는 JYP 13만 한 3천 갖다가 좀 휴식 취하죠. 지금 3중 바닥이네요. 바닥에서 JYP도 지금 편입 예상 후보입니다. 편입이 되면은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일단은 MSCI 지수 펀드가 들어오죠. 펀드 들어와 그 주가를 이제 확정일 31일이죠. 편입할 거란 기대 때문에 먼저 주가가 반영하러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누가 될지는 열어봐야 되는데, 된다면은 최근에 좀 부진했던 에코프로 BM도 그 효과 때문에 그래도 저 40만원 저도 근접하는 시세가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정도 지금 양시장을 대표하는 리튬 관련주는 그나마 반락에서 견주합니다. 견주한데 지금 뭐 양극재고 원극재고 지난 7월 말에 무리하고 좀 쉬어간다 이야기할 때 제가 소수계였죠. 그 당시에 전부 2차 전지 끝나지 않았고 뭐 근데 어쨌든 제가 2차 전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메인 섹터에서 하나의 서브 섹터는 아니지만 하나의 섹터로 남는 거예요. 네, 요번에 포스코 홀딩스도 급락할 때 55만원대 사신 분들이 많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55, 6만원대 저는 뭐 와이나 맞아요. 그때는 살만 했고요. 보유하면 하시고 중기 가져가실 분들은 보유하시는 거 저는 네, 문제는 안 됩니다. 다음 박스권 상단이 얼마일까? 이건 미리 예측은 실은 할 수는 없는데 박스권이라면은 얘는 65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되겠죠. 네. 지금 막 70만원짜리 리포트가 땡겨서 나오기도 발간이 되고 있죠. 단 이제 지난 7월과 같은 화려한 비상은 아니고 박스권 트레이딩 한다. 화려한 상단이 왔을 때는 조절하세요. 왜? 이 차인데 좀 쉬면은 저 말이 맞을 거라고 느낄 거예요. 충분히 나는 40만원 이하에서 싸게 산 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나는 올해 중에 한번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65에서 70 사이를 제가 타겟 프라이스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이제 2차 전지 이야기 할게요. 나머지는 다수가 시세 다 나고 이제 쉽니다. 네, 그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보고 일단은 휴식을 취한 HBM 핵심들이 살아난 다음에는 삼성전기가 살아나면서 최근에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었던 이 대덕전자는 완전 지금 초과 조정이죠. 후순위라고. 이런 것들이 가격 매력으로 급등할 수 있는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IT 반도체 핵심을 A급들은 그렇게 안 빠졌는데 B급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매입을 하신 분들은 그럼 고생을 좀 하고 있다. 먼저 사는 바람에 안 팔고 이분들은 이번 주 중에 차선책 섹터를 파셔가지고 반드시 편입된 HBM이든 또는
네, 4나노 공정 핵심주들은 단가 관리를 꼭 해놓으십시오. 그런 것들 가지고 실패하는 투자는 없을 거예요. 실패한 투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아이고 중간에 반등심에도 갈아타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초보들이 하는 거고 메인 섹터 지고 있는 초과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단가 관리를 할 시간이에요. 저도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과 조정은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자, 지금 엔터는 주초에 하이버가 나와가지고, 하이버는 28만, 29까지 갔죠? 그래서 뭐 25만원 사에서 29까지 갔으니까 이건 시세가 뭐 1차적으로 완성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재상승 여부는 주변을 봐야 되겠고, 내일은 이제 제가 YG 엔터가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엔터는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고가 매도 잘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줄 수 있는 업종이에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로 지금 수급이 몰리면서. 근데 지금 YG의 자회사인 YG 플러스 이게 뭐예요? 공연에 가면은 굿즈 판매를 담당한 회사예요. 굿즈나 캐릭터를 주로 많이 팔고 있는데 굿즈를 공연을 가서 팔은 효과가 지금 전 세계 투어하고 있는 지금 블랙핑크 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 240%, 140%도 아니야. 240% 정승성장이죠. 요 회사만 매출액 1140억에 영업이익이 176억 나온 거예요. 저게 마진 엄청나거든요. 차포 다 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은 YG 엔터의 본 회사의 영업 실적도 분명히 전년 대비 뭐 200% 이상 성장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요게 어제가 계약 만료일이죠. 계약은 제가 지난번에 운을 띄웠죠. 8월 미국 공연 다 마치고 할 것 같다. 바로 8월 8일 안 해도 뭐 아무 관계 없어요. 활동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미국 공연을 가면 안 되지. 다음 주 월말까지 미국에 가야 됩니다. 이 친구들. 네, 미국 이제 동부 서부 중부까지 공연하러 가죠. 재계약을 8월 8일에 하고 호실적은 9만원 가는 자리인데 재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실적이 나오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죠. 그때는 어떻게 8만원대 뭐 한 중반에서 최대 9만원이죠. 네, 어쨌든 호실적이 발표가 내일 나오면은 여러분들 8만원대 한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내일 또는 내일 잠깐 나기 또는 아마 월요일 날 JYP도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최근에 12만원 중반 초반에서 딱 잘 다지는데 이게 좀 기관 외국인들 또 뭐 롱쇼 펀드 애들이 한번 매도 한번 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3일간 딱 받아주고 있죠. 아까 뭐 MSCI 지수 편이 그거는 뭐 양념이 보이는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뭐 되면 더 좋고 호실적은 유력합니다. 엔터 3사 4산 다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이건 다음 주 고가 매도를 도전하는 종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볼 수 있겠고, 자, 시장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재는 제가 보기에는 주말까지는 지수가 세지 않으면 좀 더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빵 하고 나가고 지금 화장품도 빵 하고 나왔죠. 계속 갈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어쨌든 중국인 단체 관광이 들어와서 숨통을 키워준 것은 분명히 맞아요. 왜냐, 뭐 한국이 먹고 지금 관광이고 서울 시내에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중국이 안 와도 BTS와 블랙핑크나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워낙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 서울에 많이 관광을 왔었어요. 사실 서울 시내 상인들은 BTS 멤버들에게 표창장을 줘야 된다 했습니다. 특히 명동 상권 엄청난 효과를 많이 봤죠. 인사동하고, 그죠? 물론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동안 그로 먹고 살았는데 중국의 단체 관광이 허용되었을 때, 물론 예전에 중국의 경기가 초호합한 경기일 때가 있었죠. 지난 한 10년 전, 2010년, 15년 전후 20년 전까지 중국 잘 나갔죠. 그때만큼 지금 중국 경기가 세지가 않아요. 소비세도 그때만큼 아닙니다. 이제 이걸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찍어 눌러왔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놨잖아. 지금 소비재들 완전히 뭐 한 3개월 이상 죽여놨기 때문에 단기간 시세 뽑아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뭐 호텔시라도 한 9만원대 정도는 도전을 하겠죠. 다만 더 올라가 먹을 것이 없는 거야.
하나의 핫 이슈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단발성이 아니고 시세가 날 주가들이 있을 것인데 덤비지 말아야죠. AI주가 왜 끝이 아니냐면 AI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AI 의료주들이 급등하는 거 보셨죠? 어제 보니까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GLK라든지 이런 AI 바이오 의료 관련주들도 핫 이슈거든요. AI가 모든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제가 토마토 TV 연기라고 GLK도 이야기했는데 양일간 뭐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AI가 되면은 바이오도 먹히는 거야. 이게 바닥에서 3배수 터졌어요. AI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AI는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제가 한 2주차 쉬고 있는 AI 반도체 핵심주들은 사실 중요한 여러분들의 가을로 가는 이 전선에서 아주 중요한 수익처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8월장은 좀 다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2차전지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었죠. 2차전지는 박스권 상단을 어쨌든 8월 중에 잘 노려보시고요. 반도체는 새로운 중기 3파를 기다립니다. 왜? 실적과 성장이 담보가 되는 것들은 1파동 다음에 3파가 나와요. 근데 실적은 개뿔 나오도 않은 것들이 3파 나온다 바라는 사람도 있죠. 그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한 애들, 그거는 바보탱이 되는 거예요. 절대 시장은 아무나 베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반도체의 큰 파동,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시간이 올 거니까, 요거를 올 8월 중순까지 준비 잘 해놔랬죠, 차분히 준비한 결과물이 아마, 빠르면 뭐 다음 주 안으로 이제 성적표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시장은 저 하단부에 소외업종의 호재가 나오면 단기간 그 소외업종의 대표주를 딱 노리세요. 노리고 급등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대표주에서. 그 말씀드리고 오늘, 네, 내일은 금요일인데 이번 주 방송을 여러분들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남은 하루 그래 잘 판단해서 잘 하시고, 오늘 저의 투자 전략이 여러분들 실전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